네, 네, 신동호 의원님 먼저 아까 드신 것 같습니다. 네. 주지리에서 사무총장 차감된다는 거 미리 예, 알고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큰 걱정이 우리 군이 과연 북한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이 될 것인가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항명을 사실상 법에다가 넣는,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에는 응하지 않아도 좋다. 이 부분을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미사일 누르면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못 누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든지, 또 야간 경계근 무소라 그랬더니 이거는 휴식 취하게 한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군에서 지금 오래 복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우리 장병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또 같이 훈련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뭐 물론 우리 건전한 병사들은 그러겠지만 아주 일부 핵심적인 보직에 있는 한두 명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한 의무를 부여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정당하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군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죠? 저희 기본적으로 명령권자는 정당성에 기반한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정당성에 아니요. 그건 당연한 예, 말씀인데,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우리 상사가 하는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별개, 그분을 100% 신뢰를 한다면 다르겠지만, 평소에 뭐 우리 상사가, 우리 소대장이, 우리 중대장이 난 저 사람 말 잘 못 믿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뭐 저도 군 생활해 보면 한겨울에 말이야 막 30몇 도 되는데 저 눈치우러 나가라 그러면 되게 싫잖아요. 이거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뭐 그런 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 육군이 건강 아니요, 군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부나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시더라도 군의 좀 입장을 좀 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드론을 이제 북한에 보낸 게 과연 외환죄냐 이적죄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헌 과정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드론 전쟁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에 드론 훈련 보내면 이게 외환이나 이적죄가 되면 앞으로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훈련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평시에 정전규칙이라든지 또 적용.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북한에 전혀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죠. 필요할 땐 보냅니다. 필요하다는 건 그것은 어떤 정당성에 기반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종 전시, 평시 도발에 대비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정당성 측면, 적법성 측면 이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합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 이것은 저희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적법성,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북한에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저희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북한에 어떤 도발이 있었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대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훈련과는 관계없는 문제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네, 몇 분, 저 하견에 7분 안에서 쓰겠습니다. 아니, 미리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3분 해볼까요? 네. 예, 혹시 좀 오버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공군 참모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지금 이 소파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해서 7월에 특검이 주한미군 기지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 서한 보낸 거 국방부 장관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몇 월 며칠. 외교부 장관이 이 부분 외교부로 보냈던데, 공유했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마 10월 어간이 10월 아니 그러면 언론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외교부 장관하고 이게 공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주한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언론 보도는 지금 엊그저께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하셨다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 간에 중요한 이러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군 참모총장 예. 7월 달에 압수수색 될 때 그 이후에 미 측과 어떤 협의하신 거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측으로부터 항의받거나 미 측으로가 협의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미 측과 협의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이번에 항의 서한이 온 것뿐만 아니라 8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 한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국방부 장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있었고 그리고 7월에 그럼 압수수색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고 자, 공군 참모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MCRC, 한국공군방공관제사령부, 이 사령부가 어디 있습니까? 오산 기지 부대 내에 있습니다. 자, 오산기지 부대 안에 이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무실 중에 하나가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 있지. 건물 전체가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하고 또 이런 문제 제기한 이유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소파 협정 위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의원님, 못하고 이루어졌다면 이 이건- 부분에 대해서 이건 큰 틀에서는요 소파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자, 소파 소파 협정에 기본이 이렇게 되어 아니고요. 있지 않습니까? 이- 주권을 보유하되 미국이 관리권을 가진다는 내용이고 대한민국의 수사 재판 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된다는 K약이라는 한국 항공우주 이 센터 본부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고 들어가는 출입구와 입구와 출구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 건물 안에 보면은 한측 사무실 공간이 따로 있고 또 맞은편에 미측 공간이 따로 있고 아니 공동 구역이 그런데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근데 그 건물은 공동으로 압수수색-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고 압수수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쨌든 미측에 관리하는 것과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미국이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 사실은 특검이 압수수색한 직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소파 협정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미국 측에 오해가 없도록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군 참모총장도 안 했다. 국방부 장관도 안 아니 했다. 무슨 외교부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문제지 국방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이것이 그리고 공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소파의 규정에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고 한국군에 사용하는 그 섹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미치가고 자, 그러면 왜 상의할 상황이 항의 아니다. 서한을 보냅니까? 그러면 왜 항의 서한을 보냅니까? 저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했는데 그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을 외교부에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물론 맞습니다. 소파 협정에 대해서 외교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공군 참모총장께서는 이것이 공군의 이 주요 군사 시설이고 또한 국방부 장관께서도 그 공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여러 채널로 논의를 해서 미국 측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있는 대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그것은, 것을 풀어야 되는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SC에서 외교부 장관이 미치게한테 여러 가지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를 제가 회의를 통해서 그건 들었습니다만은 이 아시다시피 이 오산 기지는 미군 기지로서의 그 K약 그 건물은 자체 우리 한국군이 저 건물을 건설한 장소입니다. 예,
나머지 2분을 한국군이 건설한 건물인데 사용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근데 당연히 이 업무상 미국의 관리권을 업무한 존중해야죠. 지역을 미측의 장소가 들어갔다면 그건 문제 되는데 순순히 한국군이 자, 장소에 여기에는 들어가서 압수수색이 때문에 이루어진 사무실 중 한 미국한테 곳을 통보할 일이 아니죠. 자, 공군참모총장님 답변해 주세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무실 중 한 곳이 한국과 미국이 같이 사용하던 곳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왜 건물 자체가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고 그 건물을 실제로 공사를 해서 지은 것은 한국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같이 지었고 소유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점유하고 누가 사용하는 건데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했다면 결국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을 지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왜 오해를 불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지금 한미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어떠한 노력도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외교는 외교부만 하는 일이다.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 공군 참모총장 그 채널에서 그 레벨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SC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1분만 더 달라고 소통을 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제 이따 1분만 더 달라는데 더 주셨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해야 될 일을 안 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면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확대 정상회담 때 2+2 회담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항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교회 압수수색과 그리고 주한미군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었다 이렇게 그 뒤에 이해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2) 회담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오해는 풀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NSC 회의 때 미 측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경원 위원님은 지금 3분, 2분, 2분 해서 주질의 시간 7분을 다 쓰셨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네, 사실상 뭐 조금 더 마무리 말씀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더 드렸음을 명백히 하겠습니다. 네, 또 삼군 총장님 계실 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진우 위원님. 다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지금 국방부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 몇 분 보고 할까요, 주진우 한 위원님? 넣어 주십시오. 네. 국방부 장관님 그 답변하시는 거 보고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산 미군 기지에 대해서 특히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접 언급한 내용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정 무렵에 있었던 속보를 뜨고 다 국민들이 불안해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설명받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해를 다 풀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주한미군이 소파 규정과 관련돼서 위반했다는 취지의 항의문을 보내고 또 그 과정에서 후속 조치가 없었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한미정상회담하고 나서 실무 단계는 실무 단계, 또 장관은 장관끼리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서로 오해를 풀어가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은 그 지금 항의 서한이 온 것조차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고 또 NSC 회의를 통해서 외교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제가 만난 미국 고위 장성과 고위급들은 다 오해가 풀렸다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아니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장관의 한미 동맹의 가장 핵심의 한 축이신데 주한 미군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게 부처 간에 칸막이 칠 문제가 아니죠. 근데 국방부에서 주한 미군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국방부에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해서 국방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군의 미측의 고위급 장성과 사령관들이 제가 한 7, 8차례 만났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어필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죠. 그거를 도대체 대화를 할 때 평소에 채널이 어떻길래 이 지금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그 내용을 그럼 그 전까지 만났을 때까지는 이런 방구 아무 얘기도 없다가 도대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돌변했다는 뜻인데 저는 미군의 기본적인 동향과 상황에 대해서 국방장관으로서 좀 파악이 너무 안 돼 있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항의문 직접 보셨어요? 외교부로 항의 서한이 갔을 때 항의 서한의 내용을 국방장관이 직접 다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않고 그 얘기 대강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유, 당연히 직접 확인해야 되지 맞지 않나요? 그 항의 서한의 내용에는 미군의 미군도 동맹국이잖아요. 군사동맹인데 군사동맹 국가가 어떤 항의 서한을 보냈으면 그 뜻이 뭔지, 그 시기에 따른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문구를 보고 그 내용을 분석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항의 서한에 그 내용조차도 직접 확인 안 하고 그럼 남한테 들어서 안다는 건데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일단 안 되고요. 그 항의 서한에 소파 규정 위반이라는 내용이 명시돼서 있습니까? 제가 소파 규정은 미측에서는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지만은 우리 그러니까 항의문에 있어요? 그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항의문에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장관님 설명하고 미군과의 인식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공군참모총장께서 그 말씀하셨죠. 그 건물의 관리는 공동으로 하는데 압수수색에 실제로 간 공간 자체는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이 한측 단독 공간입니다. 한측 단독 공간이더라도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물이 전체 같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건물까지 뭐 날아서 들어갈 수도 없는데 미군이 점유하는 그 복도 구간이나 이런 데는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걸어서라도 어쨌든. 예, 복도 구간은 입구가 완전히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 출입하도록 지금 다 그러니까 입구가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보세요. 입구가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한미군이 그 관리하는 지역을 또 특검팀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입구는 동일하게 돼 있고 입구는 일반 구역이라 해서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의해서 출입하도록 MOU가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하세요.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미국의 관리 영역에 있는 그 구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미국의 관리 영역이 아니고 한미가 같이 관리하는 어찌됐든 미군이 관리하는 거 지금 그걸 항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렇게 변명할 문제는 아니죠. 출입구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 구역이 있고 한측과 미측이 따로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압수수색한 장소는 한측이만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군이 지금 소파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미군이 점유하는 지역을 왜 우리한테 사전 통보도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갔느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의문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미군 측 주장이 뭐예요? 주한미군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측 입장도 있을 거고 미군 측 주장이 뭡니까?
미군 측 지장은 사전에 협의 없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 드론 자체가.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점유하고 협의 있는 자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 측에 국한돼서 압수를 했기 때문에 미측 갔다면 모르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을 국익을 방향해서 정확하게 그 주한미군에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왜 사전에 안 됐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일단 조은석 특검이 오산 미군기지 압수했을 때 국방부는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우리 측 지역이니까 언제 통보받았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는 언제 통보받았어요? 군군참모총장. 예, 언제 통보받았어요? 압수하는 거. 그 날짜는 제가 보직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 지금 파악하고 있어야지. 지금 미군이 소파 규정 위반이라고 그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취임 전이라서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7월인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래 압수하게 되면 군사시설이나 안보시설에 대해서는 군사기관의 장의 동의를,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7월 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 받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7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들어가기 직전에 통보를 받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방부에 통보할 때 조은석 특검팀은 국방부 말고 저기 미군에는 아예 통보를 안 한 거네요. 저는 특검이 지금 완장차고 민주당 하명받아서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다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군에 통보를 하거나 사전에 했으면 이런 충돌이 불필요하게 일어날 이유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미군이 뭐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란 특검팀이 민주당하고 또 국방부하고 상의하고 거기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통보하겠습니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먼저 공군 측에서 아마 알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는 그걸 뭐 사전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배숙 위원님. 저는 우선 3분 넣어주시겠습니다. 몇 분은 3분 넣어드릴까요? 3분.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압수수색을 할 때 해당 지역의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군사시설을 관장하는 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허가를 얻고 지금 특검이 들어간 겁니까? 우리 참모총장님? 공군 참모총장님? 공군참모총장님 미리 잠시만 말씀을 허가해 주셨어요? 그것만 답변을 예. 해주세요. 허가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군뿐만 아니라 그 주한미군 그쪽에도 통보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 허가를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항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절차는 지정된 승인권자가 정해져 있고 그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함대가 미군 같이 쪽은 안 했던 사용하도록 거 아닙니까? 공동 관리하니까 무조건 관리 다 주체가 민축으로 되죠. 통보하도록 돼 있는 절차가 아니고 아니 이미 그러니까 함대가 맺어진 절차대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군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통보를 받았으면 이런 항의 서한을 보냈겠느냐고요. 자, 장관님. 네. 그러면 이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서 우리 국방부에 전달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추후에 있었습니다. 추후에요? 예. 예, 언제 보셨어요? 그 항의 서한을? 아마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나 10일 어간에 있었던 아,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 서한을 보셨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예. 그 서한 자체를. 아니 서한이 왔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답니다. 내용에 서한- 대해서 간략하게. 아,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예. 국방부로 예. 이러한 항의 사안이 왔다 왔다. 해가지고 이제 보냈군요. 예. 예, 그래서 검토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외교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다고 합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 그런데 지금 장관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근데 장관님, 우리의- 이게 자꾸 말이 좀 바뀌어요. 지금 처음에는 이 항의 서한이 왔다는 걸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외교부에서 국방부로 그 문건이 왔고 문건 자체는 내가 못 봤지만 왔다는 걸 보고는 들었다. 말이 자꾸 바뀌시네. 그리고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교부, 국방부 이게 칸막이 칠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오면은 서로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럼 이거를 납득을 시키고 사과를 할 거면 사과를 하고 특검이 잘못했으면 특검이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나중에 지금 언론에 지금 10월 3일 날 보냈는데 언론에 네, 네. 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판단되기에는 소파 규정에 어긋난 것이 없고, 한 측의 근무는 그 공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미측에다 통보할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조용해 주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들 크십니다. 네. 그렇지. 네, 자, 곽규택 위원님. 3분 시작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네. 예, 공군참모총장님, 예.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법무부의 국제형사과에 근무해가지고 소파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님이나 공군참모총장님보다는 제가 규정을 좀 더 잘 알 겁니다. 근데 저 틀리신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중앙방공통제소가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라고 하는 곳이 한국군의 소유권은 있지만은 미군의 무상 사용권이 공여돼가지고 사용 운영권이 미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중앙방공통제소를 들어가려면 미군의 허가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소표와 규정상. 그런데 특검에서 뭘 잘못했냐 하면 특검에서 한국군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압수수색하러 들어가겠다. 그러면 한국군에서는 말이죠. 미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특검이 직접 미군하고 협의를 못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군에서 미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지금 10월 3일에 외교부에다가 항의 서한을 보낸 겁니다. 외교부에 항의 서한 보내는 건 맞아요. 소파 규정상. 보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님이나 공군참모총장님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그 말씀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특검은 잘못한 거예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압수수색한 게 뭐냐 하면 왜 하러 들어가냐 하면 그 안에서 방공관제사령부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작전 당시에 협의 공문을 보냈는지 그걸 확인하러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항의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압수했다.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상 검토를 거쳤다. 압수의 대상이 된 그 압수물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거는 장소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색하러 들어간 그 현장은 미군이 당연히 공동 관리하고 있고 미군의 허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님이나 공군참모총장님이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항의서안 자체는 국방부 장관님 확인 못했다. 내용은 들었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항의서안을 온 것을 알았다고 처음에 답변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이 외교부로부터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뭐 이야기를 듣거나 한 적이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언론 기사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제가 답변했는데 항의 사안이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로 온 겁니다. 그때가 얼마 안 됩니다. 예. 10월 3일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됩니다. 예. 얼마 안 됩니다. 그 구역이 위치한 정책 장소가 미군이 관리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네. 그러면 3군 참모총장님은 더 이상 의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네,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장관님한테 하셔도 됩니다. 자, 3군 참모총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괜찮아. 네네. 괜찮아. 내가 알고 있어. 네. 총장님들 이석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참모총장님은 이석하시는 동안 시간을 좀 아껴 쓰기 위해서 장관님께서는 아까 그 답변을 하시고자 하다가 시간 관계상 아마 못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국방부 국감날 그 서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며칠이 안 됩니다. 그 보고를 받았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사를 알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우리 조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종합해 보면은 항의 사안을 제가 며칠 전에 그 왔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감날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제가 상당히 점심 때 잠깐 아마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13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인가요? 며칠 날인가요? 예. 13일인가요? 예. 그때 굉장히 그 바쁜 일정이었는데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네. 그 당시에 특검 측의 입장은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 각서 등에 따라서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 등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 주한 미군 측에서는 부사령관 명의로 부사령관 개인 명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무리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 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네, 나경원 의원님 1분간 자료 요청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에 국방부 장관 국방부 국감날 항의 서한을 공유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고도 받고. 그렇습니다. 네, 그 항의 서한을 공문 형식으로 받으셨을 텐데 그거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항의 서한 요구합니다. 공문으로 받은 형식과 그 항의 서한의 내용 두 가지 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군에게 특검이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공군 참모총장께서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특검이 보낸 승인 요청서, 그리고 세 번째 공군 참모총장께서는 그 특검 승인 요청서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출입증을 받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군이 내줬는지 아마 공군에서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군이 내준 그 승인 허가서 이렇게 세 가지 서한 자료 요청합니다. 미군 오산 기지는 우리 공작사도 있고 우리 한국군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는 그런 기지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승인을 받고 들어가거나 이런 곳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의원님 질의 말고 우리 박기태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요 30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가능한 건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장관님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으로 국정감사 활동 시절에 이 문제의 이 오산 기지에 우리가 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군 측으로부터 어떤 허가 절차를 받았다는 기억은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자, 주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